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배당 투자 영상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매달 땡땡 만원이 통장에 꽂힌다. 직장 없어도 배당으로 산다. 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SCHD 검색해보고 배당 수익률 계산기 돌려보고 어느 순간 지금 당장 사야 하나 싶어집니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꽂히는 느낌은 굉장히 강렬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배당 투자가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 규모와 인생 단계에서 배당이 정말 최선의 선택인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2억 원을 10년간 투자했을 때 SCHD와 QQQ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세금까지 계산해서 냉정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만의 결론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당주 대표 선수 SCHD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ETF에 편입되려면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배당을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급한 미국 기업이어야 하고 거기다 현금 흐름 대비 부채 비율, 배당 수익률, 배당 성장률 같은 재무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오랫동안 꾸준히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줬고 앞으로도 그럴 체력이 있는 기업 100개만 골라 담은 ETF입니다. 홈디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쉐브론, 에브비 같은 각 산업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연평균 약 3.5%, 운용 수수료는 0.06%, 그리고 분기마다 꼬박꼬박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이쯤 되면 완벽한 ETF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적에 맞게 쓴다면 정말 훌륭한 ETF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SCHD의 특성을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CHD에 담긴 기업들은 대부분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든 기업들입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기업이 번 돈을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기보다는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 걸 선택한 기업들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주가 자체의 상승 속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업이 성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배당에 쓰고 있으니까요. 반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에 담긴 기업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번 돈을 R&D에, 신사업에, 글로벌 확장에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주가 성장이 훨씬 가파릅니다. 이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목적에 맞는 서로 다른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산을 불려야 하는 시기에 어떤 도구가 더 맞을까요?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억을 10년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10년 이상의 장기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SCHD는 배당 재투자를 포함해 연평균 수익률을 11%, QQQ는 연평균 17%로 가정합니다. 둘 다 똑같이 2억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 SCHD는 5년 후 약 3억 3,600만 원, 10년 후 약 5억 6,800만 원을 얻게 됩니다. QQQ는 5년 뒤 약 4억 4,500만 원, 10년 후 약 9억 6,100만 원이 됩니다. 10년 뒤 자산 격차는 약 4억 원에 달합니다. 원금 2억 대비 QQQ는 거의 5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이 격차가 어디서 오냐면 복리의 특성상 수익률 차이가 연수가 쌓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1년, 2년 차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10년이 지나면 2배 가까운 자산 규모의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QQQ는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22% 내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까지 전부 계산해 보겠습니다. 10년 뒤 두 투자자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로 SCHD로 자산을 옮겨서 매달 배당금을 받으며 살겠다는 목표입니다. 첫 번째 투자자, 처음부터 SCHD를 쭉 모아온 사람입니다. 10년 뒤 총 자산 5억 6,800만 원에서 배당 수익률 3.5%를 적용하면 연간 배당금은 세전 약 1,988만 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65만 원입니다. 두 번째 투자자, 10년간 QQQ를 들고 있다가 지금 전부 팔고 SCHD로 갈아타려는 사람입니다. QQQ 총 자산 9억 6,100만 원을 전량 매도합니다.
원금 2억을 제외한 수익금 7억 6,100만 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세금이 약 1억 6,700만 원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고 남은 순자산은 얼마일까요? 9억 6,100만 원에서 1억 6,700만 원을 빼면 약 7억 9,40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SCHD를 매수합니다. 배당 수익률 3.5%를 적용하면 연간 배당금은 약 2,779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231만 원입니다. 양도소득세 1억 6,700만 원을 고스란히 내고도 매년 손에 쥐는 배당금이 800만 원 더 많습니다. 월로 따지면 66만 원 차이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배당금의 크기는 결국 내 자산의 크기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파이가 클수록 3.5%가 내뿜는 금액도 커집니다. 세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지만 자산 규모의 차이가 그 세금을 상쇄하고도 남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QQQ만 죽을 때까지 들고 있어야 하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투자에는 순서와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산 형성기, 즉 시드를 키워야 하는 시기에는 자산 증식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현금 흐름보다 총 자산의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수치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전환점이냐?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표 자산에 도달했을 때. 예를 들어 10억이 쌓이면 그때부터 배당으로 살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 금액을 정해두는 겁니다. 둘째,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시점. 은퇴를 앞두거나 파이어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생활비를 배당으로 충당하기 시작할 시점의 전환을 고려합니다. 셋째,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시점. 시장 변동성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배당 자산 비중을 늘려 포트폴리오를 안정화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SCHD는 나쁜 ETF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이 맞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ETF입니다. 단, 지금 내가 자산을 불려야 하는 시기인지 아니면 자산에서 현금을 뽑았어야 하는 시기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배당 투자, 좋습니다. SCHD, 훌륭한 ETF입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산을 불려야 하는 지금 이 시기에는 현금 흐름보다 자산 증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중에 배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면 먼저 배당금이 의미 있는 금액이 될 만큼 자산의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세금 내고도 QQQ가 이깁니다. 지금은 성장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파이가 커졌을 때 그때 SCHD로 넘어가 배당을 받으며 사십시오. 그게 수치가 제시하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의 순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